안경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보건대학교에 근무하는 김혜동이라고 합니다. 광학적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안경을 제공하는 안경사라는 직업에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경사 가족 여러분과 안경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안경의 허용 오차입니다. 안경의 조제 가공에서 맨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반드시 허용 오차를 계산함으로써 보다 더 쾌적하고 편안한 안경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반드시 허용 오차를 계산하고 손님에게 주는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허용 오차 강의 내용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너스 원용 안경의 PD 허용 오차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플러스 원용 안경의 PD 허용 오차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이너스 건용 안경의 PD 허용 오차입니다. 네 번째로는 플러스 건용 안경의 PD 허용 오차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마이너스 플러스 안경의 OH 허용 오차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RAL, RG 규약에 의한 건용 PD 결정입니다. 우선 허용 오차 프리즘 굴절력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 규약입니다. 여기에는 수평 방향의 즉 PD 허용 오차 기준이 있고 수직 방향 즉 OH의 허용 오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PD는 허용 오차 작은 방향과 허용 오차 큰 방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안경 렌즈 굴절력에 따라서 허용 오차 기준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0.25 다이옵타부터 1 다이옵타까지는 허용 오차가 작은 방향은 0.25 프리즘, 허용 오차가 큰 방향은 0.5 프리즘입니다. 그리고 1 다이옵타에서 6 다이옵타까지는 0.5 프리즘, 이 작은 방향이고 허용 오차가 큰 방향은 0.5 프리즘입니다. 1 프리즘입니다. 그리고 6 다이옵타에서 12 다이옵타까지는 허용 오차가 작은 방향은 0.5 프리즘, 큰 방향은 1 프리즘까지입니다. 12 다이옵타에서는 작은 방향은 1 프리즘, 허용 오차가 큰 방향은 1.5 프리즘입니다. 이제는 수직 방향, 다시 말해서 OH입니다. 이것은 좌우 설계점 높이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베이스 업이 되든지 업 다운이 되든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0.25에서 1 프리즘까지는 0.25 프리즘이고 1 다이옵타에서 6 다이옵타까지는 0.25 프리즘이고 6 다이옵타에서 12 다이옵타까지는 0.5 프리즘이고 12 다이옵타 이상은 0.5 프리즘입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굴절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허용 오차가 점점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굴절력이 크면 클수록 조제 가공이 보다 정확하게 조제 가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굴절력이 낮다고 해서 허용 오차가 작다고 해서 조제 가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굴절력이 크든지 적든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들어야만이 합격이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은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님한테 주어도 무방하냐, 손님한테 주어서는 안 되느냐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경사의 신뢰도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 사업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전제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조제 가공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전제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한 거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거만이 없이는 허용 오차를 계산한다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완벽한 피팅입니다. 이 피팅은 그야말로 완벽해져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정확한 설계까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편안하다고 말할 때까지 기본 피팅, 즉 메인 피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 즉 다시 말해서 PD와 OH가 그 바탕 위에서 정확하게 설계되어져야만이 허용 오차를 계산하고 점검하고 검사하는 과정이 유용하고 유익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이너스 원용 안경에서의 허용 오차입니다. 자, 우리가 조제 가공이 잘 되어졌다 하는 전제 하에 원용 안경을 쓰고 있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측정 기준 PD를 60으로 하라 그랬는데 조제 가공 PD가 60이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는 있게 마련이죠. 그렇다면은 허용이 되느냐, 허용이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 허용 오차가 작은 방향이냐, 큰 방향이냐 결정에 따라서 이 안경은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용을 하고 있을 때는 조제 가공이 잘못되어졌다면은 그 안경이 계산을 강요한다. 그러면은 멀리 보고 있는 상태에서 원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멀리 보고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강요한다는 것은 눈이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 피로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못되어진 안경이 폭주를 강요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용 오차가 큰 방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사진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측정 기준 PD보다 조제 가공 PD가 커졌습니다. 광학 중심이 동공 중심을 훨씬 벗어나가 있죠. 측정 기준 PD보다 조제 가공 PD가 커졌습니다. 이것은 베이스 인의 영향을 받아 우리 눈은 계산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강요당한다는 것은 내사위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강요한다는 것은 허용 오차가 작은 범위라는 사실입니다. 조제 가공을 잘못했더라도 허용 오차가 작은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훨씬 안정 피로를 많이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폭주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살펴봅시다. 동공 중심을 지나는 시선이 조제 가공에서의 광학 중심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측정 기준 PD보다 조제 가공 PD가 작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계산을 강요당하고 있고 폭주를 강요당하고 있고 베이스 아웃을 발생시켜서 외사위를 유발하고 폭주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이 허용 오차가 큰 방향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도수를
들고 PD 결과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4다이옵타 측정 기준 PD가 33, 오른쪽이, 왼쪽도 33입니다. 조제 가공한 결과 렌즈 밑으로 측정해서 PD를 재어보니 오른쪽이 34, 왼쪽이 34. 이것은 조제 가공이 계산을 강요당하고 있는 조제 가공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산을 강요하는 것은 허용오차가 작은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기준은 0.5프리즘이죠. 그래서 프렌티스 공식을 이용해서 양안을 계산해 보니까 프리즘이 0.8프리즘 베이스 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안경을 손님이 착용한다면 안정 피로를 유발하겠죠. 그러면 손님은 우리 안경사에게 불편함을 이야기할 겁니다. 지난번 안경은 아주 좋았는데 이번 안경은 뭔가 불편합니다. 뭔가 좀 힘이 들어요. 명쾌하지 못합니다. 무슨 원인일까요? 원인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허용오차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0.8프리즘이고 기준은 0.5프리즘이니까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1mm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S-4다이옵타 측정 기준 PD가 33, 오른쪽이, 왼쪽도 33. 그런데 조제 가공을 해놓고 역시 렌즈 밑으로 찍어보니까 32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이, 왼쪽도 32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이 폭주를 강요당하고 있죠. 폭주를 강요당한다는 뜻은 허용오차가 큰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 프리즘입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프렌티스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양안에 0.8 프리즘 베이스 아웃이 발생합니다. 범위를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안경은 손님한테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손님한테 주어도 괜찮다, 무방하다, 합격입니다. 그래서 손님한테 주었을 때 손님은 크게 컴플레인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용 마이너스 안경에서는 만약 PD가 크게 조제 가공되어졌다면 보다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크게 조제 가공되어지지 않도록 조제 가공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경을 기울이고 철저한 검사와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플러스 원용 안경에서의 허용오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보면은 측정 기준 PD보다 조제 가공 PD가 적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인이 발생하고 계산을 강요당하고 있고 내사위를 유발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강요한다는 것은 허용오차가 작은 방향입니다. 원용 안경에서 계산을 강요한다는 것은 손님이 안정피로 유발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큰 방향보다. 그렇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할 수밖에 없는 조제 가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폭주를 강요하고 있죠. 자, 그림에서 보면은 측정 기준 PD보다 조제 가공 PD가 커졌습니다.
커졌다 하는 사실은 베이스 아웃의 영향으로 폭주를 강요당하고 있고 외사위를 유발하죠. 이렇게 폭주를 강요당한다는 것은 첫 번째보다는 안정 피로가 조금 덜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조제 가공된 것보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허용오차가 큰 방향에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4다이옵타이고 측정 기준 PD를 재어봤더니 오른쪽이 33mm이고 왼쪽도 33mm였습니다. 그래서 조제 가공 순서를 따라 조제 가공을 완성해서 렌즈 밑으로 측정해갖고 재어보니 결과가 조제 가공 PD가 오른쪽이 32, 왼쪽이 32라면 이 안경은 우리의 눈을 계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강요한다는 뜻은 허용오차가 작은 범위에 해당이 되고 작은 범위의 기준은 0.5 프리즘까지입니다. 그래서 프렌티스 공식을 가지고 양안의 프리즘을 계산해 본 결과 0.8 프리즘 베이스 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안경을 손님에게 주어서 착용하려고 하면 손님은 안정 피로를 유발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안경사에게 불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힘들어할 것입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릴 것입니다. 지난번 안경하고 명쾌하지 못하다. 뭔가 다르다. 이렇게 컴플레인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손님에게 이 안경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불합격이 되는 거고 손님한테 주어서는 안 될 안경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플러스 4다이옵타 측정 기준 PD가 오른쪽이 33, 왼쪽도 33. 조제 가공 과정을 밟아갖고 검사하고 점검한 결과 오른쪽이 34, 왼쪽이 34. 단 1mm씩 2mm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폭주를 강요하고 허용오차가 큰 범위에 해당하므로 프렌티스 공식에 의해서 프리즘을 계산한 결과 0.8 프리즘입니다. 1번 예제와 2번 예제를 비교한 결과 각각 양안에 2mm씩 차이가 났지만은 하나는 합격의 범위 안에 들어가고 하나는 불합격 범위에 들어갑니다. 보다 더 신중한 조제 가공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용 플러스 안경에서는 PD가 적게 조제 가공되어졌다면 보다 많은 신경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조제 가공할 때부터 작게 조제 가공되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이너스 근용 안경 허용오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명제가 하나 있죠.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원용과 근용은 보는 시점이 출발부터 다르죠. 근용은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볼 때는 이미 눈이 폭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폭주를 강요하는 것은 허용오차가 작은 방향이 됩니다. 눈이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그러나 계산을 강요하는 것은 눈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용오차가 큰 방향에 해당된다 하는 사실을 우선 대명제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측정 기준 PD보다 조제 가공 PD가 커졌죠. 베이스 인이 발생하고 있죠.
베이스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은 계산을 강요당하고 있고 내사위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즉 계산을 강요한다는 것은 허용오차가 큰 범위에 해당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보면은 측정 기준 PD보다 조제가공 PD가 작아졌습니다. 이 안경을 손님이 착용하게 되면은 베이스 아웃 영향으로 폭주를 강요당하고 폭주를 강요당한다는 것은 외사위를 유발하죠. 이렇게 폭주를 강요하는 것은 허용오차가 작은 범위입니다. 이 말은 허용오차가 작은 방향에서는 보다 더 정확한 조제 가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살펴보면은 S-4다이옵타 측정 기준 PD가 오른쪽이 33, 왼쪽도 33이었습니다. 물론 측정 기준 PD가 정확하게 측정되어져야 되겠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검안이 철저해야 된다는 사실에 전제하에서 조제가공 PD가 34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측정해야 됩니다. 왼쪽도 34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경을 손님이 착용했을 때는 눈에 미치는 영향은 계산을 강요당하죠. 계산을 강요당한다는 것은 허용오차가 큰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허용오차가 큰 범위는 마이너스 4다이옵트에서는 기준이 1.0 프리즘까지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렌티스 공식을 가지고 프리즘을 계산해 보니까 양안에 0.8 프리즘 베이스 인이 발생했습니다.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네요. 합격품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손님한테 주어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S-4다이옵타 측정 기준 PD가 오른쪽 33, 왼쪽 역시 33입니다. 이건 역시 검안이 정확히 측정되었다는 전제하에 조제가공 PD 점검을 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오른쪽, 왼쪽 각각 1mm씩 작아졌습니다. 32, 32가 되었습니다. 이 안경을 손님에게 착용시킨다면 폭주를 강요합니다. 이 폭주를 강요한다는 것은 허용오차가 작은 범위에 해당됩니다. 4다이옵트에서는 기준이 0.5 프리즘까지입니다. 프렌티스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0.8 프리즘 베이스 인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범위입니다. 이것을 손님한테 준다면 손님은 안정피로를 유발하겠죠. 그러면 손님은 불편해하겠죠. 지난번 안경은 매우 좋았는데 이번 안경은 왜 이럴까? 눈이 힘이 들어요. 명쾌하지 않아요. 이렇게 안경사에게 컴플레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양안에 1mm씩 차이 났는데 뭐 크게 문제될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용 마이너스 렌즈에서 PD가 적게 조제 가공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작게 조제 가공되지 않도록 검안에서부터 조제 가공까지 특별히 신경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플러스 건용 안경에서 허용오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용 안경은 폭주 상태죠. 폭주 상태죠. 폭주 상태에서 폭주를 강요하는 것은
허용오차가 작은 범위겠죠. 눈이 굉장히 더 힘들어하죠. 더 안정피로를 유발시킬 수 있죠. 그러나 계산을 강요하는 것은 조금 더 덜 안정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측정 기준 PD보다 조제 가공 PD가 작게 조제 가공되어졌습니다. 베이스 인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계산을 강요하고 있고요. 내사위를 유발하겠죠. 계산을 강요한다는 것은 허용오차가 큰 범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죠.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측정 기준 PD보다 조제 가공 PD가 커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의 눈은 베이스 아웃의 영향을 받아 폭주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폭주를 강요당하면은 외사위를 유발시키겠죠. 이와 같이 폭주를 강요하는 것은 허용오차가 작은 범위입니다. 근용 상태에서 폭주를 강요당한다는 것은 보다 더 정확한 조제 가공이 필요하고 보다 많은 안정 피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조제 가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S 플러스 4다이옵타 측정 기준 PD가 오른쪽이 33 역시 왼쪽도 33입니다. 렌즈 밑으로 인점을 찍어서 조제 가공 PD를 확인해 본 결과 오른쪽도 32mm, 왼쪽도 32mm입니다. 이 안경을 손님에게 착용시킨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산을 강요하는 안경이 되겠죠. 계산을 강요한다는 것은 허용오차가 큰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이 1프리즘입니다. 그래서 프렌티스 공식을 사용하여 프리즘을 계산해 보니까 0.8프리즘 베이스 인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준과 비교해 보니까 범위를 다행히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경을 손님에게 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제 가공이 잘 되었다. 정확한 조제 가공보다는 못하지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손님한테 주어도 되는 합격의 안경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S 플러스 4.00 다이옵타 측정 기준 PD가 오른쪽이 33, 왼쪽 역시 33이었습니다. 렌즈 미터를 이용해서 측정 기준 PD와 조제 가공 PD를 비교해 본 결과 이번에는 1mm씩 커졌습니다. 1mm씩 커졌다는 것은 폭주를 강요하고 있죠. 폭주를 강요한다는 것은 허용오차가 작은 범위죠. 허용오차가 작은 범위라 하는 것은 조제 가공을 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기준은 0.5인데 프렌티스 공식을 이용해 보니까 0.8프리즘 베이스 아웃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손님한테 주면은 손님은 안정피로를 유발하겠죠.
그래서 안경사에게 불편하다 이야기하겠죠. 왠지 힘들어진다. 명쾌하지 않아요. 이렇게 큰 브레인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양 안에 2mm씩 차이 났죠. 단 안에 1mm씩 차이 났죠. 극히 작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더 편안하고 쾌적한 안경을 위해서는 정확한 조제 가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건용 플러스 안경에서는 PD가 크게 조제 가공되어졌다면 손님에게 보다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크게 조제 가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허용 오차 중에서 OH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PD에 관해서 살펴보았죠. PD에 못지않게 OH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부터 OH를 정확하게 설계하여야만 하겠습니다. OH 허용 오차는 설계점 높이에 따라, 다시 말하자면은 업이냐 다운이냐, 베이스가 업이냐 다운이냐 따라서 허용 오차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이 베이스 업이 되었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왼쪽은 베이스 다운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베이스 다운입니다. 이럴 때는 오른쪽, 왼쪽 베이스가 합이어야 합니다. 그 합이 앞에서 살펴봤듯이 기준이 0.25 프리즘입니다. 그래서 0.25 프리즘이 초과하면 불합격이고 초과하지 않으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진에서 오른쪽이 0.1 프리즘, 왼쪽이 0.2 프리즘, 0.3 프리즘이네. 그렇죠? 합이. 그럼 이 안경은 불합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오른쪽이 베이스 다운입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왼쪽이 베이스 업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베이스 업입니다. 그래서 업 다운, 다운 업이니까 합일까요? 차일까요? 그렇죠. 합이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0.1 프리즘, 왼쪽도 0.1 프리즘. 그러면 0.2 프리즘이네요. 이것은 합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리즘이 업, 다운, 다운, 업으로 조제 가공되어졌다면 더하기 해서 합하여 허용 오차를 계산하도록 하십시오. 초과되면은 안정 피로를 유발하게 되어집니다. 손님은 힘들어합니다. 손님은 뭔가 지난번 안경하고 다르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플러스 마이너스 안경에서의 OH 허용 오차입니다. 이번에는 5-1 사진하고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오른쪽이 어떻나요? 베이스 업 되었네요.
왼쪽도요? 아, 이것도 업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업업이 되면은 이때는 차로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이 0.1프리즘, 왼쪽도 0.1프리즘, 합이니까 0.25프리즘을 초과하지 않네요. 기준이 0.25프리즘까지니까. 그래서 이 안경은 합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플러스 렌즈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른쪽이 베이스 다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왼쪽도 베이스 다운입니까? 그렇습니다. 베이스 다운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합입니까? 차입니까? 차이죠. 마이너스죠. 조제 강화해서 렌즈 밑으로 인점을 찍어서 재어본 결과 프렌티스 공식으로 10분의 DH를 이용해서 계산해 본 결과 오른쪽이 0.1프리즘, 왼쪽이 0.4프리즘 차이라 했으니까 0.3프리즘 차이 나네요. 불합격입니다. 손님이 이 안경을 착용하게 되면 안정 피로를 유발하겠죠. 뭔가 불편함을 호소하겠죠. 뭔가 힘들어하겠죠. 지난번 안경하고 다르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겠죠. 결과적으로 불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RAL RG 915 규약입니다. 이것은 독일 규약입니다. 우리나라도 차츰 노년 인구가, 어르신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용 안경 못지않게 근용 안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근용 안경도 원용 안경 못지않게 우리 안경사분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자, 원시 교정용 안경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 원시 원용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면 조제 가공이 정확하게 조제 가공되어졌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용을 할 때는 동공 중심과 안경 렌즈 광학 중심이 일치하여 손님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야말로 편안하고 쾌적한 안경이 착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이 원용 안경 가지고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는 거죠.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는 거죠. 멀리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가까이 보니까 베이스 아웃이 발생했네요. 그렇죠. 폭주가 일어났네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 젊은 시절에 착용했던 안경에서 발생했던 베이스 아웃 영향으로 폭주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학생이 멀리 보고 공부하고 반복을 하다 보니까 베이스 아웃, 즉 폭주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독일에서는 어떻게 근용 안경을 조제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실제 근용 거리보다 약간 크게 조제 가공하자는 것이 독일 안경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원용 PD가 65고 근용 PD를 재어보니 60이다. 그러면은 노 안경은 어떻게 할 거냐?
63. 그러니까 건용 실제 PD보다 약간 크게 조제 가공하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안경사들도 이 방법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섯 번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보면은 이번에는 건시 교정용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동공 중심에서 안경 렌즈 광학 중심을 지나는 시선이 보입니까? 멀리 바라볼 때, 원용 시선 바라볼 때 보이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발견했습니까? 원용 할 때 말입니다. 발견하지 못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안경을 낀 학생이, 젊은이가 항상 멀리만 봅니까? 그렇지 않죠? 공부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가까이 봐야죠. 가까이 보는 순간 발견했습니까? 예, 베이스인이 발생했네요. 그렇죠? 폭주를 강요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계산을 강요당하고 있죠. 자, 이럴 때 그들은 어떻게 조제 가공할까를 고민했겠죠. 즉, 건용 PD를 원용 PD와 같게 하자는 것입니다. 폭주를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고 베이스인 영향으로 오히려 계산을 하니까 원용 PD와 건용 PD를 같게 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100세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용 안경이 중요하듯이 건용 안경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주신 안경사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경사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후에 항상 번영하시고 건승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